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뉴스 K.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전국 철도 노조가 코레일의 순환 전보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과 철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철도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역에서 대규모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조합원들과 함께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집회를 열고 저녁 8시에는 촛불 집회를 열어 정부와 철도공사 경영진의 보복적 탄압을 통한 노조 무력화와 철도 분할 민영화 음모를 국민에게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조합원 2명이 오늘 새벽 5시부터 수색역 안에 있는 45m 높이의 철탑에 올라가 강제 전출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노조 측이 부당한 강제 전출 계획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해온 고 조상만 조합원의 장례식이 오늘 오전 동마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전국 철도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기초선거 무공천 재검토를 위한 당원투표 여론조사 실시와 관련해 만에 하나라도 당원과 국민의 생각이 자신과 다르더라도 그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어떤 결정이든 그 뜻에 따라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또 기초선거 공천을 주장하는 당원들을 향해서도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믿고 함께 해달라면서 더 이상의 논쟁과 토론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독이 된다며 결과에 승복하고 지방선거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결단이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안 대표의 선택은 과거로의 철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진군입니다. 제 소신을 접고 후퇴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의 확인을 받아 더 굳세게 나가자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유합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을 철회할 가능성을 비추자 말 바꾸기를 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기초공천 폐지를 허가했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그동안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세밀한 내 반발이 계속된 만큼 기초공천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 뜻, 당원의 뜻 운운하겠지만 그럼에도 기초공천 폐지 철수, 말 바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초공천 폐지를 고집했던 안 대표의 아마추어리즘, 독불장군식 리더십은 국민에게 다시금 실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 대표의 새정치국민연대와 민주당이 합당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이용했던 것을 비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국민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도록 빠른 결정이 내려지기 바랍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 등 새민연이 기초공천 유지에 대해 여당과 대통령을 탓하는 비겁함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좀 더 공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를 대대적으로 쟁점화했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병두 의원이 어제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또 애초에 그 2월 달에 우리 이제 2월 달에 임시국회 열려갖고 기초 무공천 문제를 갖다가 정개특위를 열어서 협상을 시작할 때 이것이 관철이 안 되면 우리가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강한 압박을 갖다가 구사했더라고 한다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라면 저쪽에서 이렇게 정말 뻔뻔하게 완강하게 버티지는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지난 주말에 청와대하고 저 새누리당 사이에 좀 얘기는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기초의원 공천은 철회하는 걸로 한번 타협안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이제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 경우 또 자칫 패배했을 때 패배의 그 책임을 갖다 뒤집어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거부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흐름을 본다면 우리가 더 일찌감치 그런 어떤 그 강도 높은 압박 전술을 구사해서 됐다. 왜냐하면 시청암 농성이나 국회 로턴돌 농성 단식 같은 거는 압박 수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DJ나 YS는 단식을 통해서 이뤄냈죠. 한 가지를 얻어냈죠. 그렇죠. YS는 말하자면 직선직회로 내려가는 길목을 얻어냈고요. 그랬고 DJ는 지방자치제도를 얻어냈죠. 그렇죠. 그거는 목숨을 건 단식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랬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단식하던 사람들이 DJ나 YS였기 때문에 정치적 비중도 크게 획득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그 얘기죠. 수없이 많은 지지자들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정치적 비중이 큰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목숨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잘못 가면은 정권 입장에서 엄청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그 권력 의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상 우리 정치 투쟁사에서 성공한 단식은 그 두 가지죠. 그거 이외에는 상대방 쪽에서 막 목숨을 걸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만 한 21일 정도 지나야지 사실 정말 이게 상황이 굉장히 그렇죠. 크리티컬한 순간에 도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일 동안 사실 투쟁의 어떤 그 강력이나 수단이 없어진다. 실제로 강도가 뭐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투쟁의 강도로 보면은 그게 그다지 강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진보 정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 기초선거 무공천을 재고하겠다는 입장에는 환영했지만 결정 과정이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평화방송과 인터뷰한 천호선 정의당 대표의 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무공천 철회하기 위한 수순인 것은 상식 정도도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공천 폐지가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어떤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인 것처럼 간주하고 만든 잘못된 방침이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실현시키기가 어렵다. 실패가 예견된 것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은 가장 크지만 이것을 놓고 국민들은 어떤 열렬한 지지를 보낼 것이 당초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정치에 대해서 정당 공천에 대해서 물으면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찬반을 물으면 반대가 많겠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거나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그래서 이것은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고요. 문제는 이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정당의 책임을 저희들은 지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 철회하는 방법이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했는데요. 그때 결정한 것은 무공천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초공천 폐지를 제도로서 만들자라는 것이었죠. 무공천은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이제 통합을 하면서 그 명분으로 내세운 방침입니다. 만약 이것이 변함없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당원들을 설득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혹시 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직을 걸고 호소를 해서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간의 오류에 대해서 사과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방침을 변경하면 되는 것인데요. 어저께 안철수 대표의 기자회견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에 무조건 따르겠다. 이것은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로 보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그 보유 한도를 더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지금까지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보유 한도를 계산하던 방식을 시장 거래 가격인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보험사들은 현재 보유 중인 계열사의 유가증권이 법적 한도를 넘게 돼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온 이종걸 의원의 말입니다. 만약에 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다면요, 한 14조 넘게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겁니까? 삼성코리아
관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법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1년 이내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1년 처분하지 못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예. 이 14조라는 돈이 너무 크니까 저는 이걸 한 5년 정도로 대략 그냥 어림잡아서 5년 정도에 처분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런 원칙이 지켜지면 5년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협상의 여지, 이제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게 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현행 1년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처분해야 되는 주식의 가치 이게 14조가 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로 개정안에는 지금 반영을 하셨군요. 예. 근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모 씨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돼 특혜를 누린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5월 대한승마협회 살생부가 작성돼 청와대에 전달됐고 청와대 지시로 체육단체 특감이 추진돼 살생부에 오른 인사들에게 사퇴 종용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가대표가 되기에 부족한 정 씨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가 됐다는 것이 승마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특히 현명관 마사회 회장의 부임 이후 정 씨의 딸이 마사회 소속만 사용할 수 있는 201호 마방에 말 3마리를 입소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월 150만 원의 관리비도 면제받고 별도의 훈련을 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살생부 인사 중 유일하게 사퇴하지 않은 강원 승마협회장도 압박을 이기지 못해 최연소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발탁된 자신의 아들과 독일로 귀화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등 제2의 안현수 사퇴 우려까지 낳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과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의 일문일답입니다. 권력의 압력에 못 이겨서 심판위원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승마계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특정 선수를 비호하고 특정 선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혜를 주고 국가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금은손이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금은손이 누군지 짐작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작년 8월 말 9월 초 일주일 사이에 체육정책의 핵심 3인방이었던 청와대 서미경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 그리고 진아무개 체육정책과장이 잇따라 전격 경질되었죠. 인사가 있었습니다는 그 부분은 우리 부에서는 인사는 늘 매달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인사였습니까? 상시적으로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체육국만 아니고 경질 아니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청와대와 문체부의 체육 핵심 라인들이 경질되었습니까? 오늘은 초여름 날씨처럼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3도로 어제보다 2, 3도 높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0.9도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문희정이었습니다.